이번 영상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를 통해서 이 단기 하락 추세에 접어든 이런 종목이든 주가 지수가 이것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그런 두 가지 큰 기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었고 내일부터 정규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죠. 이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 그렇죠. 최근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 연준 고위 인사들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가 목표치인 2%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더 인상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이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 미국 하원의회와 상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서 이 45일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최종 합의까지 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또 계속해서 시장을 위아래로 흔드는 하나의 재료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강한 경제지표와 인플레이션 위험의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것이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중금리 상승은 기술하고 성장 기업들의 미래 수익을 할인하는 효과가 있고 기업들의 차입 비용을 높일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기술 성장주들이 이런 강한 10년 국채금리 이런 뉴스와 함께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재료로 우리가 계속 보도를, 신문 기사를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가장 큰 특징이 파악을 하고 그 특징이 다르게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계속 조심스러워야겠죠. 자, 일단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은 지금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차트라는 것이 이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추세라는 것도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일정 방향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그쪽으로 힘의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오르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주가가 하락 추세에 갇혀 있다면은 매도세가 매수세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평선은 제외를 하고 두고라도 이런 추세, 단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계속 낮아지는 이러한 코스피의 모습.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추세 하단 라인에서 이렇게 와 있어서 지난주에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도 물론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추세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도 추세 상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 추세 하단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지 만약에 또 요거 깨면은 머리 아파지죠. 요 추세 하단 라인까지 깨면 왜냐? 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거 뭐야 추세 하단을 깨버리네 실망성 매물 손절성 물량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다만 추세 하단 라인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단기 추세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점.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지워주고 코스닥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점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그런 코스닥도 하락 추세에 단기 하락 추세에 접어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단 단기 하락 추세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하락 추세에 접어든 모습인데
이것을 벗어나는 그런 차트 움직임도 분명히 있겠죠. 뭐 계속 하락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요 좌측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하나를 좀 하게 되면 좀 짧은, 이거는 좀 짧은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렇죠. 이렇게 대칭이 되는 부분에서 길지 않은 하락 추세라고 부르기도 뭐하지만은 일단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는 이 추세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그렇죠. 요것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또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행히 일단은 하락 추세를 만들지 않고 뭐가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추세 상단을 이렇게 요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하였죠. 그래서 추세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가 이제는 첫 번째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신호, 당연한 것이죠. 요 추세 상단을 벗어났을 때, 돌파가 나왔을 때,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나 아니면 여기서 버텨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그렇죠. 이 추세 상단 라인을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버텨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더 큰 상승이 나왔다가 어찌됐든 여기도 이렇게 버텨줬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락 추세를 단기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첫 번째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신호,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 그래서 지금의 코스닥도 예를 들면 요런 라인을 언젠가는 돌파를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저항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어디처럼? 여기 1번처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가 이제는 도식화해서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뭐 꼭 이렇게 이쁘게 딱 갇혀서 움직이지는 않겠죠. 뭐 일시적으로 좀 돌파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까 코스피처럼, 코스피는 슬쩍슬쩍 이렇게 추세 라인을 했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돌아왔을 때 이런 추세 하단 라인의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를 여기 왔을 때 돌파하면은 1번이죠. 이렇게 돌파해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요것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움직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는 또 다른 하나의 추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요것이 돌파, 요 지점을 1번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그렇죠. 벗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얘가 하락 추세에서 계속 접어들었을 때 또 여기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저점이 어떻죠? 낮아지죠. 그러면은 얘도 여기까지는 와야 되죠. 주가가. 근데 오지 않고 전저점, 요 저점에 보다 낮아지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멈춰갖고 여기서 이런 모습,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박스권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두 번째로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그런 전저점을 지켜주는 요 쌍바닥을 만들고, 요 전저점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겠죠. 짝꿍땡이 쌍바닥 패턴으로.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는 두 번째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한다던가 1번처럼, 두 번째는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저점이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더 이상 전저점보다 낮아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두 번째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 라인을 돌파를 한다던가, 그렇죠, 추세 상단 라인, 아니면 여기에 만들었던 이제 요 쌍바닥, 지금은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을 지켜주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 추세로 접어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는,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나려는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여기 라인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좀 너무 빨간색이 많으니까 요 라인, 왜냐하면은 여기 단기 지금 추세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그런데 요 라인에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면은, 여기가 지지가 나왔다면 여기하고 쌍바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하락 추세가 아닌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깨버려서 이제 하락 추세의 저점이 여기보다 또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라인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저점, 전에 만들었던 저점보다 낮아지지 않는 모습, 2번의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도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기를 지켜줘야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최소한 박스권이라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우리가 단기 하락 추세에 접어든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추세를 벗어난 신호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반등 파동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빠른 매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내 자금을 지금은 보수적으로 잘 지키는 매매가 해줘야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비중을 높인 베팅도 할 수 있는 내 자금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일단락 이 하락 추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접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매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신호인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고 얼마만큼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쉬어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